그러면 우리 소나기를 정리하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작하고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을 건데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드라마 대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럼 일단 원작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재구성된 애랑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제목 소나기였는데 계절이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가을. 자, 그래서 계절은 가을. 자, 농촌. 자, 개울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제목인 소나기 자체가 소년소녀의 짧지만 순수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얘가 주제야. 자,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우리 감각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우리의 심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이런 표현들. 단풍잎은 보는 건데 따갑다. 촉각이었고요. 뭐 풀냄새를 뭐 퍼뜨렸다. 후각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감각이 잘 나타납니다. 자, 등장인물의 심리가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간접적 제시였어요. 간접적. 자,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은 없었고요. 간결하고 시적인 문구. 그래서 뭐 빛나는 갈꽃뿐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시적인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 만나서 산에 놀러 갔다가 자 소나기를 피하고 그리고 소녀가 알아 누웠다가 이사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잠결에 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소녀는 시골에 사는 순박한 인물.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이었어. 그러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산에 놀러 가면서 적극적으로 바뀌죠. 소녀는 서울에서 온 윤초시의 증손녀 딸로 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요. 뒤로 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뀌기도 해. 자,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죠. 그래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자, 소재의 의미. 자,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 처음에 못 던져. 조약돌, 하얀 조약돌을 집어 던지고 이 바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고 소년이 이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어요. 관심. 그리고 소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 번째 조약돌. 자, 그리고요. 이게 무슨 조개지? 하면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비단조개. 자,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뭐예요? 바로 소나기. 자, 소년, 소녀가 더 가까워지고요. 소녀가 죽게 되는 원인,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대추, 소녀가 이사 간다면서 줍니다.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 자, 호두는 소년이 소녀를 주려고 서리를 한 거, 훔친 거. 그리고 얼룩수탉은 아빠가 윤초신의 집에 제사에 쓰라고 씨암탉을 고르니까 더 큰 거, 얼룩수탉으로 라고 해서 소녀에게 크고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소년의 마음이 잘 나타났고요. 자, 진흙물이 든 분홍 스웨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의 추억이 나타나 있고요. 소년은 이거를 입힌 상태로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소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결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로 끝이 나고요. 자, 점점점 말줄임표로 끝나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여줘. 그래서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주변 인물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로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주인공인 소년의 마음은 잘 안 나타나고 우리가 짐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감정이 절제되면서 더 애틋함이 커집니다. 자,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어서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을 돋보이게 하고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더해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오른쪽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있죠. 개울가에서 만나서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졌고 산에 가서 서로 어울려서 놀다가
소녀에게 꽃묶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소녀가 다쳤을 때 소녀는 치료를 해줍니다. 자,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만나서 비를 피하고 자, 불어난 도랑을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가요. 자, 소년은 소년에게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주고 자, 소년도 소녀를 위해서 호두를 서리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소년은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주요 인물의 특성. 자, 이 소녀는요. 얼굴이 검게 탔는데 싫었다 하면서 막 물을 움키는 장면도 있었고요. 시골 소년이고 자, 처음에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적극적으로 소녀를 대하게 됩니다. 소녀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에서 전학을 왔고 몸이 약하고요. 윤초씨 증손녀 딸이에요. 자, 우리 의미하는 거 다 봤어. 자, 조약돌 뭐라고요?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소녀를 향한 소년의 그리움. 자, 대추,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 호두는 소녀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 자, 스웨터는 소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 자, 그래서 우리 소설을 정리를 했고요. 뒤로 가면 이제 드라마 대본 나올 거거든? 그럼 드라마 대본 나오기 전에 문제 여기 21쪽부터 24쪽까지 먼저 풀고 나서 볼게요. 25쪽에 드라마 대본을 볼게요. 자, 소나기 원작과 비교하면서 읽을 건데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드라마 대본. 엄마요? 오케이. 드라마 대본입니다. 자, 우리 드라마 대본은 카메라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 소설과 달리 장면으로 구성돼요. 장면이기 때문에 씬이죠. 씬 넘버가 붙어요. 자, 장면으로 구성이 되고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자, 그리고 독자에게 우리 소설은 독자가 상상하도록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얘는 감각적으로 제시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직접 보고 인물의 심리를 이 인물의 표정 연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돼. 그리고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과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배경을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우리 이 작품은요, 우리 소설에서는 가을만 나왔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좀 더 늘어났어요. 소설의 뒷부분까지 보여줄 거라는 거. 주제는 똑같아요. 자, 원작에 없는 인물이나 사건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냐? 여기 인물 변화 양상을 봅니다. 주인공. 자, 소년이 원작보다 좀 더 적극적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이 커진 인물들이 있어요. 윤초시. 우리 원래 소설에서 윤초시는 뭐 했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름만 등장해. 이 여자애가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다. 이것만 나오고 윤초시 댁에 뭐 제사에 쓰시라고 이런 말로만 등장해요. 직접 나온 적은 없어. 소년의 아버지와 소년의 엄마 역시 맨 끝에 대화에서만 잠깐 나오지 앞부분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 없었던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장씨, 그리고 소년을 짝사랑하는 봉순이, 그리고
윤초시 댁에서 일하는 양평댁이라는 아주머니가 새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등장인물 나오고 있죠. 자, 봉순이, 장씨, 양평댁.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이다 라고 했어. 원래 원작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자, 어머니의 재가로 소녀는 증조부인 윤초씨에게 맡겨진다. 자, 우리 원작과 다르죠? 원작에선 어땠어? 소년의 아버지가 일이 잘 안 돼요.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결국 윤초신의 집도 팔아 넘기게 됐고 그래서 다른 데로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소녀의 아버지는 죽었고요. 소녀의 어머니는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혼자 증조부인 윤초신의 집에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소녀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소녀. 자, 원작에서는 소녀는 5학년 여자반에 있어요.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어. 그래서 소년이 어떻게 하니?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 5학년 여자반을 기웃거리기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반이야. 자, 그리고 소녀에게 점차 마음이 간다. 어느 날 소녀는 봉순이가 몰래 교실에서 가져간 분필을 소녀가 가져간 줄 알고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해 선생님께 혼이 난다. 하지만 이래서 봉순이는 소년을 좋아하게 되거든. 그 뒤 소녀는 개울가에서 자신이 신던 찢어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는데 이를 주운 소녀는 양평댁에게 부탁해 고무신을 꿰매어 소년에게 돌려준다. 한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큰돈을 번 장씨. 자, 장씨는 윤초시 댁에서 원래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장씨는 윤초시 집을 사려고 눈독을 들인다. 그러면 우리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원작과 다른 내용이죠. 자, 소설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작에 나오지 않는 내용. 원작과 다른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개울가에서 다시 만난 소년과 소녀는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된다. 수수탄 속에서 비를 피하던 중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우리 여기도 자, 소녀가 소년에게 부모님 이야기 털어놓는 장면도 원래는 없었지? 이후 둘은 더욱 가까워진다. 자, 왜 가까워졌는지 소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사건이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씬 넘버 67. 자, 우리 보통 씬 넘버가 붙고 나서 뒤에는 배경이 나오게 돼요. 배경. 바로 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엄청나게 물이 불어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 소녀의 앞에 등을 돌려댄다. 자, 지금 산에 놀러 갔다가 소나기가 왔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망설이다 순순히 업히는 소녀. 자, 지금 계속 지시문이죠.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가 불안정하고 어색한 데다가 물살이 있어 넘어질 뻔한 소년. 바로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원작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원작과 다른 내용. 자, 원작과 다르게 드러내는 이유는 좀 더 약간 목을 끌어안는 상황, 바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 소녀가 목을 끌어안는 장면. 자,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끌어안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소녀,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는다. 순간 목덜미에 닿는 소녀의 얼굴. 잠시 그대로 멈춰서는 소년. 소녀는 그대로 가만히 그리고 편안히 소년의 등에 업혀간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달라진 내용이 나왔고요. 시작. 자, 아까 67인데 지금 72로 점프해서 옵니다. 배경은 소녀의 방. 자, 지금 우리 소녀의 방. 여기 소녀가 앓는 장면. 우리 소설에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우리 씬 넘버 72 자체, 그리고 73도, 75도 전부 다 소설에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72부터 75 바로 추가된 장면이죠. 72부터 75까지 추가된 장면,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작에 나오지 않는 장면. 자, 볼까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앓고 있는 소녀. 윤초시 어쩔 바를 모른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는 소녀의 입에선 엄마를 찾는 말만 되풀이되고, 자, 바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엄마가 재혼해서 떠났다고 했죠? 자, 바라보는 윤초시 애가 탄다. 윤초시 양평댁을 부르다 안 되겠는지 소녀를 업는다. 바로 이 장면은 윤초시가 소녀를 굉장히 걱정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밤길 힘든 줄도 모르고 소녀를 업고 뛰는 윤초시 구슬땀을 흘린다. 자, 지금 소녀를 굉장히 걱정하죠. 소녀 간신히 눈을 뜨고 지시문이죠. 할아버지. 자, 윤초시 오냐 오냐 정신이 드냐? 내려. 할아버지 힘들어요. 자, 지금 소녀는 아픈 와중에도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인서가 괜찮아. 할아버지 고마워요. 자, 윤초시 비중이 커졌죠? 가만히 있거라 말하면 기운 빠진다. 힘없이. 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왜냐면 자기 손자랑 결혼을 했는데 손자가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재혼하겠다고 이 아이를 맡기고 갔잖아. 그러니까 윤초시 입장에서는 싫었겠죠? 화가 났겠지? 자, 그래서 미워한 줄 알았어. 자, 윤초시 뜻밖의 말에 당황스러워한다. 소녀, 근데 저번 장터에서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 누구냐면 장씨. 자, 장씨가 엄마 얘기할 때, 자, 엄마 얘기 꺼내면서 막 비아냥거렸겠지. 자, 그때 화내주셔서 전 참 좋았어요. 자, 윤초시 말 안 하고 할아버지 숨을 몰아쉬며 아파 눈물을 삼키듯 오냐.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아. 할애비가 곧 아프지 않게 해주마 꼭. 힘겹고 안쓰럽게 뛰어가는 윤초시. 한참 뒤로 양평댁이 옷을 추스르며 뒤따라간다. 바람에 우수수 흔들리는 나뭇잎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소녀도 할아버지를 위하주고 할아버지도 소녀를 굉장히 아끼고 걱정한다라는 거. 자, 읍내의원 앞 양평댁 등에 엎혀 나오는 소녀. 약첩을 든 윤초시. 자, 이제 의원에게 진찰을 받고 나서 약첩을 받았으니까 진찰 끝나고 나온 장면. 어두운 표정. 자, 어두운 표정이라는 건 소녀의 병세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의사, 소리. 자, 그러니까 의사는 직접 등장하지 않고 이런 장면 있죠? 윤초시가 약첩을 들고 나와 어두운 표정. 이때 소리만 들리는 거야. 누구 소리? 의사가 진찰할 때 했던 말소리만 들려주는 거야. 사람은 안 나와요. 음성만 나와. 하루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심각합니다. 라는 얘기. 자, 다시 현재자 윤초시 약첩을 건네며 양평댁에게 먼저 들어가게 찬바람 쐬는 일 없도록 하고 양평댁 예. 소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윤초시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원작에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윤초시는 소녀를 아끼고 걱정한다. 두 번째, 소녀는 어떻다? 자, 지금 병세가 심각하다. 소녀가 많이 아프다는 것. 병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때요? 소녀 엄마랑 윤초씨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개울가로 와서 텅 빈 징검다리를 보던 소년. 자, 소녀가 원래 있던 곳, 하지만 소녀가 보이지 않죠? 나무 위로 올려가서 내려다본다. 멀리서 분홍 스웨터와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뛰어오는 걸 보자 마음을 진정하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뛰어내리려다 보면 소녀가 아닌 꼴망태를 든 봉순이다. 자, 봉순이는 소년을 짝사랑하는 여자애야. 근데 왜 소녀로 보였을까? 그만큼 소녀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소녀가 아닌데도 소녀로 착각하는 지경인 겁니다. 자, 봉순이를 소녀로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소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얼른 몸을 숨기는 소녀. 봉순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잘 나오지도 않는 휘파람을 불고 발을 까불며. 자, 지금 소년이 소녀를 기다리면서 휘파람도 불고 발도 까불까불하면서 소녀를 기다린다는 말이야. 바로 소녀를 기다리는 자체가 어때? 설레고 즐겁고 들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다림조차 설레고 들뜬다. 자, 소녀를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설레. 자, 그러면 라달락부터는 쉬었다가 볼게요. 자, 다시 라달락부터 볼게요. 라달락. 자, 라달락 지금 보면 찻집이 나오는데 우리 찻집도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야. 원작에는 없어. 자, 얘도 뭡니까? 추가된 장면이야. 추가된 장면 혹은 추가된 내용. 바로 집을 왜 팔게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자, 낯선 남자, 씬넘버 54 복덕방에 있었던 그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윤초씨. 윤초씨, 부탁한 일은 어찌 된 겐가? 바로 집을 팔려고 내놨단 말이야. 난처한 표정으로 글쎄요. 그게 워낙 덩어리가 커나서요. 그러니까 윤초씨네 집이 크단 얘기겠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싶네. 적임자가 있긴 합니다만 살만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누군가? 그게 저. 주저하며 다른 곳을 본다. 자, 지금 장씨가 살려고 하는데요. 장씨를 직접 언급을 못하고 있어. 옆 탁자에서 신문을 보다 빙글빙글 거만하게 웃는 장씨. 자, 그럼 장씨 성격 거만하게 웃는다라는 점에서 거만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윤초시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럼 어때? 자, 장씨에게 파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장씨에게 집을 파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어때? 손녀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집을 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어쩔 수 없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찻집. 자, 여기 추가된 장면이죠. 여기서는 뭘 보여준다? 바로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팔게 된다. 소녀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게 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원작에는 없었어요. 다시 씬 넘버 78 개울가. 양평댁이 소녀를 업고 지나가면 툭 떨어지는 흰 조약돌. 나무에 앉아 졸던 소년. 아까 나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소녀를 기다리고 신났었죠. 막 콧노래도 부르고 바람 불고 다리를 까불고 있었단 말이야. 자, 졸다가 조약돌이 툭 떨어져요.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떨어지고 만다. 빙그르르 도는 세상. 하지만 소녀는 아픈 것도 있고 조약돌을 주워 흙을 털어내고, 왜냐하면 소녀가 준 거니까. 여기서도 원작과 똑같아요.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줍니다.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빈 징검다리를 본다. 자, 계속 소녀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녀는 나타나지 않죠. 자, 조약돌. 소녀에 대한 그리움. 자, 이것은 원작에서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소녀를 걱정하고 외워놓지 하고 있어요. 자, 뒤로 가볼까? 자, 신 넘버 79 윤초시 집 역시 추가된 장면이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윤초시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자, 지금 팔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음흉하게 웃는 장씨. 자, 장씨 성격 이상하네, 그치? 자, 장씨 둘러보며 어릴 적 제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벌렁 누우며 아하 하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장씨는? 원래 그 윗대 대대손손 이 윤초신의 집에서 머슴 살던 집의 자식이라고 했어. 그럼 여태까지 계속 대대손손 머슴이었으니까 주인집에 이렇게 눕고 싶었다. 바로 얘는요. 자, 머슴살이한 집안, 이 윤초시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씨 어떤 성격? 바로 머슴 집안이라는 열등감. 자,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죽하면 이 머슴 살던 애한테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바로 윤초시 집안의 몰락을 보여줘요. 윤초시 집안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입니다. 방에서 나오는 소녀, 장씨 주섬주섬 일어나 앉는다. 소녀 노려본다. 자, 적대감이죠. 왜게 우리 아까 시장에서 그 아저씨한테 엄마 편 들어줬다고 했잖아. 바로 이 장씨가 윤초씨 앞에 나타나서 시장에서 소녀의 엄마에 대해서 빈정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녀는 이 장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가의, 자, 양반가의 예의도 별거군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으니. 윤초씨 그만 돌아가게. 장씨가 뭐래? 네 덕분에 아저씨가 소원을 이뤘다. 서울 가서 병 낫거들랑. 자, 무슨 얘기야? 소녀한테 네가 아픈 덕분에 내가 이 집을 사게 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윤초씨 입장에서 소녀 때문에 이 집을 팔았다는 걸 소녀가 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겠지? 소녀한테 알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윤초씨 뭐라 그래? 자, 화를 내면서 얘기하겠지.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왜? 소녀 때문에 집 팔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근데 장씨가 또 뭐래? 얘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니, 자꾸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바로 소녀의 아빠도 죽었다고 그랬어. 소녀도 아파. 그러니까 뭐래? 사는 입장에서, 집사는 입장에선 깨름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라도 꼭 살아서. 자, 이런 얘기 왜? 바로 소녀를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자,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바로 꼭 병 낫거들랑 이런 얘기 왜 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볼까봐. 자, 손해볼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집안에서 사람 자꾸 죽어나가잖아요. 자, 너 손자도 죽었는데 증손녀도 죽으면 어떡해? 라는 거. 지금 뭐 하는 거니? 약간 악담이죠? 약간 욕하는 거죠. 웃으면서 욕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한테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 사실은 악담이나 마찬가지다. 예. 악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윤초씨가 화가 났죠? 내 이놈! 벌떡 일어서다 쓰러지고 만다. 소녀, 할아버지. 자, 대문으로 들어서던 아버지. 자, 누구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 자, 우리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원작에서는 굉장히 보조적인, 부수적인 인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비중이 커진다고 했어요. 자, 달려와 윤초씨를 안는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장씨. 자, 결국 윤초씨는 장씨에게 집을 팔게 되었다는 내용. 자, 등장인물 특성 볼까?
바로 증조할아버지인 윤초씨에 대한 애정이 큰 건 소녀. 윤초씨는 원작에서는 거의 이름만 등장했었는데 좀 더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고요. 혈육에 대한 정, 바로 소녀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장씨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간 거만하고요. 예의도 없어. 자, 그리고 윤초씨 집을 사는데요. 자, 윤초씨와 갈등하게 되죠. 자, 추가된 장면. 자, 소녀를 업고 병원에 가는 장면. 소녀가 많이 아프다. 또 윤초씨와 소녀의 관계. 윤초씨는 소녀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 자, 그 다음 씬 넘버 77. 자, 집 파는 장면. 윤초씨가 증손녀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려 한다. 자, 씬 넘버 79. 바로 여기. 자, 윤초씨 집에서 윤초씨가 쓰러지죠. 바로 윤초씨 집안의 불행. 결국 장씨에게 집도 팔고 그리고 혈압 올라서 쓰러지고 자, 불행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을 장씨에게 팔았다는 거. 씬 넘버 81. 윤초씨 집 마루 역시 없던 장면이죠. 윤초씨 방을 열어보던 소녀는 방이 비어있어 깜짝 놀란다. 자, 소녀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걱정하고 사랑합니다. 애타게 할아버지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소녀. 바로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소녀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씬 넘버 82. 뒷뜰.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씨를 보며 소녀는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런 소녀를 보자 윤초씨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 바로 소녀는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할아버지는 소녀를 사랑해요. 윤초씨 대추를 건네며 맛보거라 네 애비 나던 해에 심은 거란다. 자기 손자. 자, 그래서 여기서의 대추, 윤초씨에게 대추는 뭐게? 자, 소녀의 아버지, 바로 손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소녀 대추를 먹는다. 네 애비가 퍽이나 좋아했지. 아버지 생각 나세요? 윤초씨, 글쎄다.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자, 이 말하고 자, 소녀 손에 든 대추를 본다. 누구 생각하겠니? 맛있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각난댔어. 자, 대추 맛있는 걸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소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소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소년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대추를 소년에게 가져다 주죠. 아달락 씬 넘버 83 개울가.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면 우리 아까 조약돌 뭐라고?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그랬지? 자, 소녀를 그리워하며 오던 소년. 멈칫서서 마른 침을 삼킨다. 헬쑥한 얼굴로 나무 아래 앉아 돌을 쌓고 있는 소녀. 자, 지금 원작과 다른 거. 원작에서 소녀는 어때? 개울가 징검다리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거나 개울가에 있는데 얘는 나무 아래에 돌을 쌓고 소원을 비는 것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뭔가 소원을 빌고 있다. 뭔지 알죠? 이렇게 돌 쌓아가지고 소원 비는 거. 자, 소년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학교에 왜 안 나왔니? 좀 아팠어. 그날 소나기 맞아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다 나은 거야? 기침하며 아직 뭐야 덜 났어. 그럼 누워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나왔어. 다시 기침한다. 걱정스럽게 본다. 괜찮대도 참 그날 재밌었어. 산에 놀러 갔을 때.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물든 검붉은 진흙물. 자, 여기도 원작과 같죠? 소년과의 추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 뒷장. 가만히 웃으며 무슨 물 같니? 보기만 하며 말을 못하고 있죠?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바로 뭐다? 바로 소년과 소녀의 추억을 나타내죠. 추억의 흔적. 추억의 흔적이다. 소년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데 자, 왜 수줍어? 먹었던 거 생각해서 수줍어집니다. 소녀 손수건에 싼 것을 건넨다. 곱게 싼 꽃무늬 손수건에서 나오는 대추. 자, 대추도 원작과 같이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이다.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먹어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래. 알이 크네. 먹어본다. 소녀, 우리 이사 갈 것 같아. 맛있게 먹다 멈춘다. 난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은데. 자, 왜? 소년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어디로? 어디로 가는데? 자, 소녀 가만히 있죠?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자,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해줄까 안 해줄까? 보통 이런 첫사랑 얘기들 나오면 소녀가 그 여자하고 나불거리진 않거든. 그냥 말 안 하고 약간 그냥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부분에 뭐 들어가는지 몰라요? 니은 부분에 뭐 들어갈까? 우리 23번 문제 보세요. 자, 23번 지시문 보고 있니? 자, 그럼 봐봐. 어디로 가는데? 자, 소년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첫사랑 소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 할 때 어떤 지심이 들어가면 좋겠니? 자, 이런 얘기 할 때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자, 눈살을 찌푸리며 쓸쓸한 표정으로 대추를 먹으라고 권하며 시무룩한 표정, 고개를 젓다 미소를 띠며. 몇 번? 몇 번? 아니야. 5번. 우리 첫사랑 소녀라니까. 첫사랑 소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디로 가? 그러면 말 안 해. 하다가 그 놀러 갔던 때를 떠올려서 씩 웃으면서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알지? 이런 느낌 알죠? 첫사랑 영화 나오면 항상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내 이런 거 볼 때마다 난 저런 첫사랑 느끼면 안 되겠다. 저거는 내가 상상도 안 되는 반응인데 리액션. 하지만 어디로 가? 말 안 하고 고개 젓다가 또 비 왔으면 좋겠다. 그 좋았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거야. 저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 비가 좋아졌거든. 자, 왜 비가 좋아집니까? 바로 소년과의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소년과의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약간 이렇게 매력 있게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자, 소년이 뭐래? 나도 점점점 뭐야? 나도 비가 오는 게 이제 좋아. 너와의 추억이 떠오르거든. 자, 이런 거야. 소녀 웃는다. 조약돌 하나를 소년에게 건네는 소녀. 소녀는 소녀의 뜻을 알고 소녀가 내려놓은 조약돌 옆에 나란히 돌을 놓는다. 자, 소녀의 뜻이 뭔데? 바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전에 소년에게 돌탑에 돌을 얹고 진심으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소년이 이 소녀의 마음을 알고 돌을 같이 놓는 거예요. 소원을 빌기 위해서. 소녀, 무슨 소원 빌었어? 응? 아무것도. 자, 소원 말 안 해주죠? 난 빌었는데. 하니까 소년이 눈으로 뭘 빌었냐는 듯이 물어보지만 소녀 어때요? 역시 대답해주지 않아. 이런 게 첫사랑 느낌이죠. 대답 안 해줘. 그냥 비밀이라는 듯이 상큼하게 웃어줬겠지. 자, 그래서 자, 어때요? 자,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자, 자달락 소년의 집. 나들이 옷을 입은 아버지. 닭 한 마리를 안고 무게를 가늠해 본다. 자, 원작에 있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놈이 나은가 저놈이 나은가. 자, 엄마 망태기를 내주며 이쪽 거 살이 제대로 올랐어요. 소년 들어오며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윤초시 댁 제사에 간다. 자, 소년 큰 수탈들 가리키며 그럼 저 수탈도로 가져가세요. 자, 우리 아까 수탈 뭐였지? 바로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이었죠? 큰 거 주고 싶어요.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
그래서 그럼 저 스타일대로 가져가세요. 빙긋 웃으며 인서가 이게 더 실속 있는 거야. 민망한 소년 외양간으로 가서 괜히 송아지 엉덩이를 철썩 치며 쇠파리 쫓는 신용을 한다. 자, 우리 원작에도 있었습니다.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자,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차달라 윤초시 집. 자, 역시 원작과 달라졌죠. 윤초시 집이 또 나오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식을 치르듯 더더욱 경건하게 진행된다. 자, 가로 안에 자, 지금 기억이죠. 25번입니다. 촬영 기법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시나리오 용어들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점프는 뭐냐면 배경은 그대로 있고 시간만 날아가는 게 점프. 시간만 날아가요. 인설트, 삽입이란 뜻입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어떤 장면을 끼워 넣는 게 인설트. 클로즈업은 뭐예요? 어떤 것을 확대해서 보여줘요. 자, 몽타주는 여러 개의 장면을 이어 붙여서 한 장면으로 만듭니다. 어떨 때 쓰게? 빠른 전개를 보여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다 잘라서 하나의 장면으로 쫙 이어 붙여.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 오후, 저녁, 밤 하고 쭉 이어 붙이는 게 몽타주야. 사건을 빠르게 보여줄 때. 보통 뭐 이런 거 있지, 막 지옥 훈련하는 모습. 그래서 아침에 막 바닷가에 타이어를 끌다가 체육관에 가서 막 들었다가 막 저녁에 가서 뭘 했다가 이런 장면을 한 번에 훈련하는 모습 한 번에 이런 게 몽타주야. 페이드인은 화면이 점점점 밝아진다. 자, 그럼 봐봐. 제사를 지내는 모습, 가로, 제를 마치고. 그럼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갑니까? 네. 점프.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시간만 뛰어넘어요. 공간 그대로 시간만 점프. 이미 제사 치렀다 이거야. 제사 치렀다.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에서 끝나는 거.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앞에 조금만 보여주고 바로 시간 이동. 시간 이동하면 점프. 제를 마치고 술상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윤초시. 뒷일을 도와주고 돌아가는 아버지. 어르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자, 윤초씨, 오늘 수고가 많았네. 내 술 한 잔 받고 가게. 아닙니다. 올라와. 죽어 제사상에서 받는 술 석잔보다 생전에 먹는 술 한 잔이 더 달다지 않나. 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라도 더 줘라. 뭐라도 더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냐. 너 빨리 와서 한 잔 먹어. 자, 잔을 받아 마시고 정중히 올린다. 윤초씨, 그동안 애 많이 썼네. 내 논밭은 넘겼지만 소장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게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자, 소녀는 소년네 집은 뭐다? 윤초시 집의 소작인이다. 라는 거. 자, 소년의 아버지는 윤초시 댁에, 그러니까 윤초시 댁이 원래는 지주겠지? 소작인이다. 소년의 아버지 윤초시 댁의 소작인이다. 자, 아버지 서울로 가십니까? 끄덕이며 내 새끼 살 길이 개 있다니 가야지. 잘못해서 저 어린 것을 잃는다면 고개를 접는 그 일만은 막아낼게야. 자, 살리고자 하는 의지. 자, 혈육에 대한 정이 깊다고 했죠? 자,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윤초시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약간 비웃듯이 자, 뭐 하는 거냐면 반성하는 거야, 반성.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힘들게 했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동안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만 걸치고 산 게지. 쓸쓸한 표정을 짓는다. 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아, 자식들을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자, 추가된 장면. 자, 씬넘버 81하고 82는 소녀가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추나무에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죠. 자, 윤초씨를 걱정하는 소녀의 마음. 자,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 왜? 대추를 바라보고 소년을 떠올렸죠. 씬 넘버 83, 소년과 소녀가 비 오는 날이 좋아졌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빕니다. 자, 씬 넘버 85, 증손녀에 대한 윤초씨의 애정과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가 드러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자, 씬 넘버 88, 윤초씨 집. 약을 다려 들여오는 양평댁. 윤초씨 누워있는 소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계속 갈아준다. 자, 소녀에 대한 애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자, 가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윤초씨 집 대문 앞. 양평댁이 문을 열어요. 자, 그럼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야 돼? 28번. 뭐 들어가야지 양평댁이 밖으로 나가겠니?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니까 양평댁이 밖으로 나가봤겠지. 자, 그래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면 대문 앞에 헉헉거리고 서 있는 소년. 양평댁, 네가 어쩐 일이냐? 신부로 맞니? 소년 숨가쁘게 아니요. 학교에 안 와서요. 자, 왜 왔어? 소녀가 학교에 안 와서 걱정돼서 온 거야. 양평댁 한숨을 푹 쉬며 많이 아프다. 선생님께 학교는 당분간 공친다고 못 간다고 좀 전해드리렴. 들어가려고 한다. 붙잡으면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요? 자, 계속 걱정하죠? 어디가 아픈지는 알면 속이나 시원하지. 이건 읍내 의원도 도통 무슨 병인지 모른다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 들어가려고 한다. 소년, 잠깐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꼭 해야 할 말 있거든요. 양평댁 가 있어. 낫거들랑 내 알려줄게. 자, 아픈데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는데 못 들어갔죠? 자, 소년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자, 씬 넘버 90번 산마루. 자, 여기도 역시 원작에 없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원작에 없던 봉순이까지 등장하고 있지? 흥얼대며 꿀망태에 약초를 넣는 봉순. 동그라미가 그려진 소나무 근처에서 송이를 캐고 있는 봉순. 자, 송이버섯 알죠? 봉순의 이름을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메아리 져서 골짜기마다 울린다. 봉순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자, 봉순이는 소년을 짝사랑하는 아이라고 그랬어. 봉순 칡을 잡고 올라가서 보면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 봉순 반가워 손을 흔들며 여기야 여기. 자, 봉순이 좋아하는 소년이 왔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쁘겠죠? 소년 헉헉대며 달려온다. 봉순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소년 헉헉대며 정말 산삼이 있어? 자, 왜 산삼이 있냐고 물어볼까? 소녀가 아프니까 산삼을 먹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소녀가 산삼을 먹고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소녀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산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 자, 봉순이 난처하다는 듯이 자, 없죠? 없어. 거짓말하고 있어. 자, 소년 어디 있는데? 조족이 너른 바위 아래. 소년 봉순의 손을 끌고 간다. 소나무에 그려진 동그라미. 소년 이건 동그라미잖아. 별표. 산삼이 있는 데는 별표랬잖아. 자, 이 앞에 봉순이가 더덕이나 송이버섯 같은 건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거기서 그걸 채취하고 산삼 있으면 별표한다고 했거든. 근데 동그라미란 말이야. 그래서 소년이 따져 묻고 있죠. 봉순 마른 침을 삼키며 별표. 그렇지 별표지 참. 자, 당황하고 있죠. 왜? 거짓말을 하고 봉순이는 당황합니다. 소년 어깨를 잡으며 너 또 거짓말한 거야? 그럼 또니까 뭐야? 이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다는 거야. 봉순이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산삼이 있는 거야? 봉순 그 기세에 겁이 나서 있어. 두리번거리며 어디? 저기 비탈 아래. 소년 봉순이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내려간다. 정신없이 뒷걸음질쳐 도망치려는 봉순을 잡아채는 소년. 자, 그래서 거짓말인 걸 들키기 전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소년한테 잡혔죠. 비탈진 곳에는 온통 도라지 천지다. 자, 그럼 역시 또 거짓말. 이거야?
응, 정말 많지? 이건 도라지잖아. 그래. 이상하다. 산삼 아니야? 소년 답답한 듯 나도 아는 도라지를 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왜냐면 봉순이는 이런 약초 같은 걸 캐는 애니까. 자, 말을 바꾸면 어제까지 분명 산삼이었는데. 아, 맞다. 산삼은 약물이라서 주인 아니면 도라지로 변한다더니 정말 변했나 보다. 계속 거짓말. 버럭 화를 내며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소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신나서 왔는데 봉순이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소녀는 화가 났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왜 그래? 자, 소년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왜? 자, 봉순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이게 네 거야? 네 거냐고. 산삼이든 도라지든 네 거 아닌데 왜 화내고 그래? 무섭게. 자, 어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있죠. 소년 가만히 있고 봉순 울음을 터뜨리며 내려간다. 자, 지금 소년이 자꾸 화를 내니까 좋아하는 앤데 서운하겠죠. 봉순이가 가고 허탈해서 주저앉는 소년. 근처에 있는 도라지를 본다. 인설트. 자, 인설트 나왔어. 자, 인설트 뭐라고? 화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어서 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 다른 장면을 끼워 넣은 거야. 꽃묶음을 들고 좋아하던 소녀. 과거 부분을 인서트로 넣어준 거야.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거든. 자, 지금 이 장면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인설트야. 자, 인설트를 사용해서 꽃묶음을 들고 좋아하던 소녀의 모습이 들어가고 있고, 자, 이미 져버린 도라지꽃. 자, 대비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자, 불길한 생각. 자, 뭔가 불안감을 강조합니다. 자, 특히나 소녀가 보랏빛 좋다는 건 복선이기도 했었죠? 자, 인설트에서 소녀가 좋아하던 장면 끼워 넣었고, 하지만 다시 들어진 도라지꽃을 보면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어. 자, 그럼 씬 넘버 92, 개울가. 나무 밑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소년. 자, 왜 조약돌을 쌓아요? 소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 거야. 우리 아까 간절하게 빌면 소원을 들어준댔어. 자, 개울에 있는 돌을 모두 옮겨 태산이라도 쌓을 기세. 자, 그만큼 어떻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란다는 거죠. 꿰맨 고무신이 벗겨져 물살에 흘러가고 만다. 자, 그러면 꿰맨 고무신은요, 누가 꿰매줬니?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소녀가 이 고무신을 가져다가 양평댁에게 주고 양평댁이 이 고무신을 꿰매줬죠. 자, 그래서 꿰맨 고무신은 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나타내요.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냥 흘러가 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첨벙첨벙 개울을 뛰어다니며 고무신을 찾는 소년. 거의 울상이다. 다시 한번 꼭 찾고야 말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 돌틈이며 물풀 사이며 헤집고 다니던 소년. 넘어지고 만다.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는 태양. 지친 듯 헉헉대며 나무 아래 대자로 뻗는 소년. 자, 그럼 어때? 고무신을 잃어버렸죠. 바로 소녀와의 이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잃어버려요. 소녀와의 이별 혹은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저도 모를 눈물이 흘러 소매로 훔쳐내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는 듯 눈물을 삼켜낸 뒤 주머니에서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꺼내 검은 조약돌이 쌓인 돌탑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거 소녀가 던진 거라서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던 거란 말이야. 맨날 주머니에 넣어놓고 소녀 생각날 때마다 만지던 이 조약돌, 이것까지 올려놓는다는 건 바로 어떨까? 그만큼 간절하다. 계속해서 간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간절함. 자, 우리 가로까지 넣고 끝낼게. 자, 추가된 장면. 씬 넘버 88. 소녀가 많이 아팠다는 것과 혈육에 대한 윤초 씨의 애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89부터 92. 우리 89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윤초 씨 집 앞에 찾아가고, 그리고 봉순이한테 산삼 어딨냐고 따지고, 또 개울가에 와서 아끼는 하얀 조약돌까지 얹어서 소원을 비는 모습에서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만큼 간절하게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 그러면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달락으로 갑시다. 이제 소녀가 죽을 때가 됐죠? 자, 우리 씬 넘버 95. 소년의 집. 자리에 누워 소녀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든 소년. 비몽사몽간 눈을 떴다 감는다. 옷 갈아입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마. 벽 쪽으로 등 돌리고 누워있는 소년. 자, 이거 지금 드라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봐야 돼. 엄마가 얘기하자. 윤초시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곤 걔 하나뿐이었죠, 소녀?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 자, 그럼 뭐야? 소녀가 죽었다. 아이고. 바로 여기서 왜 그래? 자, 소녀의 죽음을 알 수 있고요. 소년 눈을 반짝 뜬다. 봐봐. 그럼 이거 카메라로 촬영했으니까 처음에는 뭐니? 방의 모습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있고 엄마가 도와줘. 그 뒤로 누워있는 소년의 뒷모습만 나와 있겠죠. 등 돌리고 누워있어. 자,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얘기해. 그런데 갑자기 눈을 반짝 뜬다. 이거 눈 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윗장면 여기 부분에서는 아빠랑 엄마가 여기 서 있고 여기 누워있는 애가 있을 거야. 여기 뒤에. 뭔지 알지? 뒤에 쟤 누워있는 애? 그리고 나서 눈을 반짝 뜬다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베개. 알지? 소년 얼굴로 바뀌는 거야. 눈을 반짝 뜬다. 그 눈 감았다 딱 뜨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년 얼굴이 나와. 그리고 뭐가 나와? 아버지랑 엄마는 목소리만 들려. 얼굴 보여주고 얘 얼굴. 자, 아버지 소리. 그러게나 말이야. 이젠 증손녀까지 죽어 가슴에 묻어야 하니. 자, 소년 불안정하게 돌아가 눈동자 보일 거야. 눈동자. 엄마 소리 역시 소리로만 들려. 양평댁한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자, 아버지 소리 조심스럽지 않다는 듯 허참. 엄마 소리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랬다니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소설하고 똑같죠? 자,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소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자, 충격. 자, 그러면 그 이후까지 나옵니다. 자, 소설과 다르죠.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씬 넘버 96 소년의 집 마당. 갑자기 소년이 뛰쳐나갑니다. 누워있다가 얼굴 보여주다가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소년. 아버지와 엄마 뒤따라 나와 황망한 표정. 바로 급하고 허둥지둥한다. 바로 당황한다는 거야. 당황. 자, 아버지 엄마가 당황한 이유는 소년이랑 소녀가 만나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잖아. 근데 이거 갑자기 뛰어나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거. 쟤 왜 저러지? 당황하고 있어요. 씬 넘버 97 윤초시집. 새벽녘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온 소녀는 문가에 걸린 조등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뒷걸음질 쳐 뛰어나온다. 자, 진짜 소녀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간 거야. 자, 그래서 뭘 봤어? 조등을 봤어.
조등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라 그러지? 그 상을 치를 때 장례를 집에서 치르죠. 그래서 이 집 대문 앞에 이 집이 상을 치르는 중이다.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등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해서 걸려있어. 그래서 여기 뭐 한문으로 뭐라고 써있어. 주황색으로, 안에 그 불 켜놨으니까 주황색으로, 촛불 같은 거 켰으니까, 여기 글씨 써있고, 요게 조등이야. 죽었다는 걸 알려줘요. 자, 그래서 하지만 얘는 믿을 수가 없죠. 자, 소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역시 충격을 받았는데, 고개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뛰어간 겁니다. 씬 넘버 98, 개울가.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죄악들. 자기가 정성껏 쌓은 돌탑을 때려 부십니다. 왜? 소원을 간절히 빌었는데 결국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녀가 죽어버렸죠.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흩어진 돌들을 개울에 집어 던진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어? 슬프다. 절망적이다. 자, 슬픔과 절망감입니다. 자, 그리고 화도 났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자, 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자, 근데 결국에는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자, 이런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래?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 서럽게 우는 소녀. 원경으로 잡아. 자, 지금 카메라 각도도 얘기해주고 있죠? 원경. 멀리서 잡아서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 바로 나무와 원경으로 잡아서 커다란 나무와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을 뭐해라? 대비시켜줘라. 그래서 시각적으로 뭘 해줘라? 소년이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줘라. 자, 외로움을 부각시켜줄 겁니다. 자, 씬 넘버 99, 마을길. 가을 거지가 끝난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는 소년. 자, 바로 이 황량한 벌판은 소년의 황량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기도 해요. 우리 영상으로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맨발이다. 걷다 멈춰서는 소년. 발을 들어보면 모난 돌멩이가 있다. 자, 씬 넘버 62에 맨발로 걸으며 환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에 이어 소녀와 함께했던 예쁜 추억들이 떠오른다. 자, 바로 소녀와의 추억이 있는 벌판, 그 벌판을 똑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추억을 떠올리죠.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걸어가는 소년. 벌판에 덩그러니 꽂혀있는 허수아비에 짙은 그림자를 뒤로하고 길고 길게, 지루하도록 길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 자, 슬프고 외로운 소년의 모습이 잘 나타나겠지. 씬 넘버 100, 학교. 평소대로 수업하는 아이들. 봉순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소녀의 자리도. 자, 봉순의 옆자리는 어디? 바로 소년의 자리예요. 소년의 자리. 자,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씬 넘버 101, 소년의 집. 오한과 신열로 앓는 소녀. 자, 아파요. 입술이 다 메말라 허옇게 일어나 있다. 엄마, 애 같아서 이마를 만지고 수건을 적셔준다. 적셔 닦아준다. 자, 지금 소년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아프기까지 해. 자, 씬 넘버 102, 소년의 집 마당. 엄마는 대야를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낙엽을 모아 태우고 있다. 타오르는 붉은 불빛과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를 말없이 보고 있다. 엄마, 언제 왔어요? 좀 됐어. 그래, 장산 잘 치렀어요? 바로 소녀의 장례죠. 악상이지 뭐. 어르신은, 윤수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러다가 돌아가실까 걱정이야. 큰 놈은 괜찮아? 자, 큰 놈 소년.
생전가야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앓지 않더니 웬일인가 모르겠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 타 죽겠네 정말. 자, 지금 무슨 얘기게? 소녀가 죽은 것처럼 소년도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잘못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너무 걱정 말아요. 애들은 앓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자라기 마련이니까. 자, 아내를 안심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소년의 아픔이 바로 이 소년의 아픔이 아이고 자, 소년의 아플수록 성숙해진다고 하죠. 바로 소년이 성숙해질 거다. 소년이 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소년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어두 가을 밤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 하늘의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인다. 역시 별 소녀 같은 느낌 만들어주고. 씬 넘버 103 소년의 집 방. 감고 있는 소년의 눈을 적셔오는 맑은 이슬. 자, 밖에 부모님 대화를 듣고 눈물이 쭈루룩 흐릅니다. 말없이 돌아눕는 소년의 작은 등이 길게 보인다. 바로 듣다가 눈물이 흐르니까 돌아눕는 소년. 바로 씬 넘버 96부터 99까지 소년의 죽음, 집으로 뛰어가서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자, 그리고 슬프고 상실감, 절망감이 나타나서 자, 그 쌓아놓은 돌탑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오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소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씬 넘버 100부터 103은 소년이 소녀의 죽음 이후에 자, 병이 날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씬 넘버 105 뒷산. 잔뜩 흐린 하늘. 툭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무까지 따라 올라가면 소년이 나무 위에 올라 삭정이를 꺾어내고 있다. 손에 닿지 않는 삭정이를 꺾으려 팔을 뻗치는데 소년의 손등위에 한 점, 두 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눈송이. 바로 계절이 바뀌었죠? 계절의 변화. 자, 겨울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나타내죠. 반가움에 들뜬 표정으로 하늘을 보면 제법 굵은 눈송이가 떨어진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이내 사르륵 녹아드는 눈송이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년의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고 거위 깃털처럼 유순하고 풍성하게 내리는 첫눈은 하얗게 온 세상을 덮어간다. 짠. 아, 이제 진짜 끝났네. 씬 넘버 106 개울가.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나타나는 검정 고무신.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뽀드득 소년이 지날 때마다 돌다리엔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힌다. 징검다리 중간 소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소년. 소년 벙어리 장갑에서 손을 빼면 하얀 조약돌도 함께 나온다. 바로 하얀 조약돌을 간직하고 있어 여전히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여전히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개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 본다. 소년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징검다리에 쌓인 눈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년. 눈꽃이 핀 나무 아래 두루미 한 마리 날아든다.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소년의 발에 밀려 개울로 떨어지는 조약돌.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다 자, 안 꺼내요. 물속에 그대로 둔 채 동그만히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을 길게 보이며 끝. 자, 여기 죽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게? 이제 소년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을 이겨내고 성숙한다.
좀 더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둘까? 꺼내지 않았을까? 바로 이겨내겠다는 거야.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녀와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와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한다. 혹은 슬픔을 이겨냈다. 자, 그래서 결말이 이번에는 소녀가 죽고 나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소녀와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 다르다는 것. 자, 원작의 결말과 다른 점, 원작은 가을,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고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재구성된 작품은 가을에서 겨울. 자, 어떻게 끝난다? 자, 죽고 나서도 계속 소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소녀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슬픔을 이겨냈죠. 자, 마지막 장면의 의미, 바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 뭐예요? 조약돌이라고 그랬죠? 자, 조약돌을 떨어뜨렸지만 꺼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두 가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려 한다. 소녀와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한다. 자,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슬픔을 이겨내고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주제는 같아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38쪽까지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주세요.